일본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시, 니시구와 우키시에서 6일 오전 9시 16분쯤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진도 4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0km, 지진의 규모는 4.0으로 나타났고 구마모토시, 미나미구, 우토시, 미사토초 등에서도 진도 3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의 지진은 한국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5월 4일 22시 42분 8초경 대한민국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1km 해역에서 2.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일 18시 9분 38초경에도 충북 영동군 북북서쪽 8km 해역에서 규모 1.4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지진이 관측되기 전 5월 3일 14일 8분경 일본 오키나와현 이리오모테섬 북쪽 150km 해역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관측된 지진이라 일본의 지진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리츠메이칸 대학 환태평양 문명 연구센터의 다카하시 대학 특임 교수가 일본 열도 전체에서 볼 때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해 일본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언론에서는 남해트로프 지진의 전조가 여러 개 연동하면 규모 12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 희생자 47만 명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전문가들이 슈퍼 남해 지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250회 이상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잦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카라 열도 주변 지질지대에 화산 활동에 쌓인 지질 이각이 해양 플레이트의 축척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잦은 군발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해트로프 지진의 진원 지역으로 알려진 남해트로프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도카라 열도 남부에서 도쿠노시마 서쪽에 이르는 해역에서는 여러 위치에서 클리스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특징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지각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도카라 열도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변에는 북미 플레이트,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해판 4개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들끼리의 반발이나 변형이 거대 지진을 일으켜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진도 9.0을 기록한 이 지진은 북미 플레이트 아래 태평양 플레이트가 기어 들어가는 경계단층 변형이고요. 그 단층이 크게 미끄러져 발생했습니다. 전형적인 해구형 지진입니다. 다카하시 특임 교수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간토 남부 지역 연안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진 필리핀해판입니다. 필리핀해 플레이트가 북미 플레이트와 유라시아판을 압박해 상당한 부담을 주며 힘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판이 견디지 못한다면 해구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카하시 특임 교수는 최근 계속되는 지진을 남해트로프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을 부추기는 지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해 플레이트와 북미 플레이트의 경계에는 1923년 관동 대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사가 골짜기라는 진원 지역이 있습니다. 도쿄도 지바현, 이바라키현 남부는 이 지역 경계 부근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아마미 오시마에서 류큐제도, 대만에 걸쳐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지진이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각판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만, 필리핀해 플레이트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동하여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특임 교수는 이렇게 연동해서 일어나는 지진을 슈퍼 남해 지진이라고 명명하고 이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진도 10에 가까운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해 희생자가 47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며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의 공포심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해일 희생자 47만 명? 진도 10의 규모라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평소 갖추거나 가족 등과 어떻게 연락을 취할 것인지 대비할 것에 대해 논의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가까운 집들은 대비해봤자 해일에 쓸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귀중품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지진이 오면
어쨌든 1초라도 빨리 높은 곳으로 대비합시다. 집에 있는 것이 모두 분실되어 버리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규모 10이라고요? 영화 같은 일입니다. 10m 이상의 쓰나미 도달까지의 시간이라든지 대피 계획 같은 것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규모를 상정하고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런 규모의 쓰나미가 오면 태평양 쪽의 원전 같은 건 전부 쓸려가는 것입니까? 결국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한마디라도 맞춘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 쓰여져 있는 그런 수준까지 전조로 생각하면 모든 지각 변동이 대지진의 전조가 되어버립니다. 과거의 지진에서 얻은 교훈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대해 평소부터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오컬트적으로 공포감을 부채질하는 제목을 달고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개인적인 견해를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리츠메이칸 대학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의 연구 내용을 확인하면 지진 연구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처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남해 트로프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의 전조라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모델도 통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타카하시 씨의 개인적인 감상 수준이며 필요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는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관측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남해 트로프의 전조말을 계속하는 어설픈 사람은 무시하고 담담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륙 직하 지진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전을 당장 멈추어두지 않으면 위험하다. 국내의 원전 재가동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정말 괜찮은 건가요? 거대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구의 고정, 가족 간의 의사소통 등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침몰은 아니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바로 침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살아남아도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생각하면 깜깜합니다. 지진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과거 대지진을 생각해보면 원전 쪽이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대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또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 자리에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야채와 과일, 가축, 모든 인간에 있어 좋은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진학자는 지진이 온다 말만 하니까 좋지요. 그렇다면 언젠가 재지진이 올 것입니다. 지진이 왔을 때 예상되는 피해와 이후의 삶에 초래하는 지장을 생각하는 라이프라인의 준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 연구의 한계를 깨닫고 비용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 대지진의 교훈을 살려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전 세계를 경악시킬 만한 대책을 들고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드래곤볼의 우주선을 모티브로 만든 헤일 피난 대피소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프 아머 애니오에서는 이제 헤일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면서 강화 섬유 플라스틱 제품을 내놨습니다. 대피소는 공 모양으로 지름 120cm의 크기입니다. 신장 170cm, 체중 60kg 정도의 사람이 4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려도 둥둥 떠오를 수 있어 지진 대피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설명입니다. 가격은 498,000엔, 우리 돈으로 약 520만원입니다. 내구성, 안전성도 높아 압력 테스트는 8톤의 무게를 견뎠으며 지상 25m의 수면 낙하 테스트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이 캡슐은 무엇보다 드래곤볼에 나오는 사이어인의 우주선을 닮아 있어 일본인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헤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뜬 후에도 걱정인데요. 바다에 흘러가면 파도가 심한 경우 빙글빙글 돌아버릴 가능성도 있고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문을 여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취향 저격이다, 남자의 로망을 실현시켜준다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